70세 재혼 1년 만에 남편 30억 유산은 전처 자식에게. 충격의 시작. 김영희 씨, 유산은 한 푼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2024년 2월 14일, 70세 김영희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법적인 배우자인데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유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 박철호는 내가 사망할 시 모든 재산을 전처 소생 자녀 박민수, 박민지에게 상속한다. 2023년 1월 15일. 이게 무슨 남편 박철호 씨와 결혼한 지 1년 2개월.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전처 자식들이 유언장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모두 저희 것입니다. 30억 원, 강남 아파트 한 채, 예금 5억, 주식 3억, 모두 전처 자식들에게 넘어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제한장 70세의 새로운 사랑. 2022년 11월, 김영희 할머니는 68세였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웠습니다.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어느 날 동네 경로당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박철호 씨, 72세. 안녕하세요. 저는 박철호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김영희예요. 박철호 씨는 신사였습니다. 말씨도 부드럽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이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10년 전에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매일 경로당에서 만났습니다. 함께 산책도 하고 식사도 했습니다. 영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시겠습니까? 6개월 후 박철호 씨가 청혼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요? 네, 영희 씨가 좋습니다.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네, 좋아요. 제도장 자녀들의 반대.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쪽 자녀들이 모두 반대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딸 수진 45세이 말했습니다. 엄마, 재혼은 안 돼요. 왜? 엄마도 외로워. 엄마 재산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남자가 재산 노리는 거 아니에요. 수진아, 그런 말 하지 마. 철호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요즘 노인 재혼 사기 많아요. TV에서 봤어요. 박철호 씨의 아들 민수 48세도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재혼은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민수야, 아버지도 외롭다. 혼자 사는 게 힘들어. 아버지 재산은요? 그 여자한테 다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그런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알아서 할게. 아버지, 최소한 혼인신고 전에 재산 정리는 하세요. 하지만 두 사람은 자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습니다. 2022년 12월 15일, 구청에서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10명, 경로당 친구들이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철호 씨, 행복하게 살아요. 네, 영희 씨. 우리 행복합시다. 제세장 행복했던 1년 결혼 후. 두 사람은 박철호 씨의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0평형 아파트. 시세 25억 원. 와,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네, 이제 영희 씨 집이기도 해요. 김영희 할머니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위해 아침을 차렸습니다. 함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봤습니다. 영희 씨,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다시 살 것 같아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철호 씨 덕분에 외롭지 않아요. 박철호 씨는 김영희 할머니에게 잘해줬습니다.
매달 용돈 100만 원을 줬습니다. 명절에는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생일에는 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습니다. 철호 씨,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아니에요. 영희 씨는 제 아내잖아요. 하지만 자녀들과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김영희 할머니가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수진아, 대답 좀 해줘. 엄마, 저 바빠요. 그래도 엄마인데. 한 번만 만나자. 엄마, 그 남자랑 헤어지면 만날게요. 딸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철호 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그 여자랑 헤어지세요. 민수야, 아버지는 행복해. 아버지가 행복하면 저희는요? 아버지, 재산 다 그 여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민수야,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아들은 계속 반대했습니다. 제내장 갑작스러운 죽음. 2024년 2월 1일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영희 씨, 아침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더 드세요. 식사를 마친 박철호 씨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철호 씨, 왜 그래요? 가슴이 아파. 김영희 할머니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저 아내예요. 환자분이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지금 응급 수술 중입니다. 살 수 있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시간 후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네, 무슨 환자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철호 씨, 철호 씨, 결혼한 지 1년 2개월. 너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제5장 장례식과 냉대 장례식장. 김영희 할머니는 상주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박철호 씨의 자녀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들 민수와 딸 민지. 당신 누구세요? 저는 고인의 아내 김영희입니다. 아내, 1년밖에 안 살았으면서 무슨 아내예요? 그래도 법적으로는 맞겠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가족이에요. 비켜주세요. 민수가 김영희 할머니를 밀쳤습니다. 저기요, 제가 상주인데. 상주는 우리가 할 겁니다. 당신은 그냥 조문객으로 계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가 재혼한 사람이래. 1년밖에 안 살았는데 뭐. 재산 노리고 결혼한 거 아니야?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3일장. 장례식이 끝났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자물쇠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그때 민수가 나타났습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요? 여기 제 집인데요. 당신 집. 이건 우리 아버지 집이에요. 하지만 저는 아내인데. 1년 살았다고 아내예요? 나가세요. 제 짐이라도. 짐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지금 당장 나가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쫓겨났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제6장 유언장의 등장 일주일 후. 김영희 할머니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상속받을 수 있는 재산이 있나요? 배우자이시니 당연히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은. 그때 민수와 민지가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님, 저희 아버지 유언장입니다. 민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확인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영희 씨, 이거 유언장이 있네요. 유언장이요? 네, 고인이 2023년 1월 15일에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유언장 내용. 유언장.
나 박철호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사망할 시 나의 모든 재산은 다음과 같이 상속한다. 1점 강남구 아파트 시세 25억, 아들 박민수, 딸 박민지에게 공동 상속. 2점 예금 5억 원, 아들 박민수, 딸 박민지에게 공동 상속. 3점 주식 3억 원, 아들 박민수, 딸 박민지에게 공동 상속. 재혼 배우자에게는 상속하지 않는다. 2023년 1월 15일 박철호 인. 이게 무슨? 김영희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님, 이게 진짜예요? 네, 필적 감정 결과 고인의 자필이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배우자인데 법적으로 유언장이 있으면 유언장대로 상속됩니다. 다만요? 유류분 청구는 가능합니다. 유류분이 뭐예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은 1.5배이므로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총 재산이 33억이니까 배우자 법정 상속분은 약 18억입니다. 그 절반인 9억 원은 유류분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9억 원이요? 네, 하지만 소송을 해야 합니다.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소송 해보세요. 우리 변호사가 더 좋으니까. 그리고 소송 비용만 수천만 원 들 텐데 할머니가 감당할 수 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제7장 유언장 작성의 진실 김영희. 이 할머니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철호 씨가 이런 유언장을? 그날 밤 경로당 친구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내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사실은 철호 씨가 유언장 쓸 때 나도 봤어. 네, 언제요? 작년 1월이었어. 결혼하기 한 달 전. 결혼 전에요? 응. 철호 씨 아들이 아버지를 경로당으로 데려왔어. 그리고 유언장 쓰라고 했어. 뭐라고요? 박 할머니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2023년 1월 15일 경로당. 민수가 아버지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민수야, 왜 갑자기 경로당에? 아버지, 재혼하시려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 유언장 쓰세요. 재산은 전부 저희한테 상속한다고. 민수야, 그건. 아버지, 안 그러면 재혼 반대할 거예요. 평생 연락 안 할 거고요. 아버지, 그 여자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그 여자가 재산 노리는 거 뻔하잖아요. 영희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아버지는 모르세요. 요즘 노인 재혼 사기 얼마나 많은데요. 하지만 아버지, 유언장 안 쓰시면 재혼 반대합니다. 법적으로 막을 거예요. 박철호 씨는 고민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평생 키웠습니다. 하지만 재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알았다. 쓸게. 잘 생각하셨어요. 민수가 미리 준비한 유언장 양식을 꺼냈습니다. 여기 그대로 베껴 쓰세요. 박철호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래서 철호 씨가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철호 씨가 저 때문에. 응. 철호 씨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서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그럼 이 유언장은 무효 아닌가요? 글쎄, 강요로 쓴 거니까 무효일 수도 있는데 증거가 있나요? 그게 나만 봤거든. 증인이 없어. 김영희 할머니는 절망했습니다. 제8장 법정 싸움의 시작 김영희 할머니는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무료 법률 상담. 할머니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셔야 합니다. 이길 수 있나요? 유언장이 있어도 유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걸립니다. 얼마나요? 최소 1년, 길면 2년입니다.
그동안 저는 어떻게 살아요? 일단 생활비 가지급 신청을 하세요. 2024년 3월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재판. 민수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재혼한 지 1년밖에 안 됐습니다. 유류분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법적 배우자입니다. 결혼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개월 후입니다. 제아업장 힘겨운 싸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김영희 할머니는 월세방에서 살았습니다. 월세 50만 원, 국민연금 80만 원으로 겨우 생활했습니다.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포기해요. 수진아, 엄마 소송 비용만 얼마 들어요? 그냥 포기하고 우리 집에서 살아요. 아니야. 철호 씨가 나한테 미안해할 거야. 끝까지 싸울 거야. 엄마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재판. 민수 측 변호사가 새로운 주장을 했습니다. 고인은 재혼 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있었습니다. 판단 능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재혼한 것입니다. 뭐라고요? 김영희 할머니가 소리쳤습니다. 철호 씨는 멀쩡했어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의료 기록을 제출하세요. 민수가 병원 기록을 제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신경과 진료 기록. 경도인지 장애 의심. 이게 뭐예요? 김영희 할머니의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치매 초기 단계입니다. 하지만 결혼 능력은 있었을 겁니다. 그럼 괜찮은 거죠? 글쎄요. 상대 측이 이걸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세 번째 재판. 민수 측이 증인을 세웠습니다. 경로당 회원 최할머니. 증인 고인과 김영희 씨의 관계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김영희 씨가 적극적으로 다가갔어요. 어떻게요? 철호 씨한테 자꾸 말 걸고 밥도 사주고 재산을 노린 것처럼 보였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김영희 할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할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만 최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민수가 최할머니에게 500만 원을 줬습니다. 재열장 반전의 시작. 2024년 9월 소송이 시작된 지 6개월. 김영희 할머니는 지쳐갔습니다. 이제 포기할까? 그때 박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영희야, 이거 봐. 박 할머니가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2023년 1월 15일 철호 씨가 유언장 쓸 때 내가 몰래 녹음한 거야. 네, 정말요? 녹음을 재생했습니다. 녹음 내용. 민수 아버지 유언장 안 쓰시면 재혼 반대합니다. 박철호, 민수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니? 민수 아버지, 그 여자 재산 노리는 거 뻔해요. 유언장 쓰세요. 박철호, 하지만 영희 씨는 민수 아버지 유언장 안 쓰면 평생 연락 안 할 거예요. 손주들도 못 보실 거고요. 박철호, 알았다. 쓸게. 민수 잘 생각하셨어요. 여기 베껴 쓰세요. 이거 증거로 쓸 수 있어요? 당연하지. 이거 강요로 쓴 유언장이잖아. 김영희 할머니는 변호사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호사님, 이거 들어보세요. 변호사가 녹음을 들었습니다. 이거 대박입니다. 정말요? 네, 이건 명백한 강요입니다. 유언장 무효 사유가 됩니다. 재열 한 장 법정의 역전. 네 번째 재판. 김영희 할머니 측이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이 녹음을 들어보시면 유언장이 강요에 의해 작성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녹음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민수의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 녹음은 불법 녹음입니다.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김영희 할머니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공공장소인 경로당에서 녹음한 것입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판사가 녹음을 여러 번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강요로 보입니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아버지를 위해서. 피고인, 앉으세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유언장은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로 판단합니다. 네, 무효요? 따라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이 진행됩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12장 최종 판결. 2024년 11월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총 재산 33억 원을 다음과 같이 분할합니다. 배우자 김영희 18억 원, 자녀 박민수 7억 5천만 원, 자녀 박민지 7억 5천만 원. 김영희 할머니가 승소했습니다. 민수와 민지는 법정을 나가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아버지 재산을 저렇게. 하지만 김영희 할머니는 담담했습니다. 철호 씨, 이제 편히 쉬세요. 제13장 그 후. 2025년 1월 김영희 할머니는 18억 원을 받았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팔렸고 그 돈을 나눠 받았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10억 원짜리 아파트. 나머지 8억 원은 예금했습니다. 딸 수진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수진아. 엄마, 이제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아니야. 엄마는 여기서 살 거야. 왜요? 철호 씨 생각하면서 살고 싶어서. 김영희 할머니는 매주 박철호 씨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철호 씨, 미안해요. 제가 욕심을 부린 건 아니에요. 그냥 당신이 저를 사랑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1년이었지만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제14장 민수의 후회. 2025년 3월 민수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7억 5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모두 잃었습니다. 빚만 3억이 남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김영희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민수가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아버지를 강요했고 당신을 괴롭혔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제가 할 게 아니에요. 철호 씨한테 하세요. 김영희 할머니는 돌아섰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15장 새로운 시작. 2025년 6월 김영희 할머니는 72세가 됐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매일 경로당에 나갔습니다.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영희 씨, 저도 재혼하려는데 조언 좀 해주세요. 재혼이요? 네, 좋은 분을 만났는데 자녀들이 반대해서요. 김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혼하기 전에 꼭 확인하세요. 뭐요? 첫째, 상대방 재산 상태를 확인하세요. 둘째, 유언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쓰세요. 넷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다섯째, 법률 상담을 받으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영희 씨. 천만에요. 저처럼 힘들게 살지 마세요. 제16장 1년 후. 2026년 2월 박철호 씨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김영희 할머니는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지가 찾아왔습니다. 박철호 씨의 딸. 할머니, 민지 씨, 죄송합니다. 제가 오빠랑 같이 할머니를 괴롭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민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는 할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저희한테 맨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요? 네, 영희 씨 덕분에 다시 살 것 같다고 하셨어요. 김영희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민지 씨. 할머니, 이제라도 가족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해봐요. 시간이 필요해요. 네, 알겠습니다. 에필로그 교훈. 2026년 12월. 김영희 할머니는 백세행복센터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00명의 시니어가 모였습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재혼은 나쁜 게 아닙니다. 외로운 노년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 재산 문제를 명확히 하세요. 둘째, 자녀들과 충분히 대화하세요. 셋째,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넷째,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하세요. 다섯째, 유언장을 함께 작성하세요.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도 재혼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김영희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시청자 여러분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2023년 통계 60대 이상 재혼 연 2만 3천 건, 재혼 후 상속 분쟁 연 3,500건, 평균 분쟁 금액 8억 원. 재혼 전 꼭 확인하세요. 첫째, 재산 확인 상대방 재산 상태 빚은 없는지. 자녀들 재산 분쟁 가능성. 둘째, 법률 준비 혼인 전 재산 계약서 작성, 유언장 함께 작성, 법률 전문가 상담. 셋째, 가족 소통 자녀들과 충분한 대화, 양쪽 가족 만남, 재산 분할 계획 공유. 넷째, 유언장 작성 시 주의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증인 2명 이상 입회, 공증 받기, 영상 녹화 권장. 다섯째, 배우자 권리 법정 상속분, 자녀와 동일 50%, 유류분 법정 상속분의 12, 결혼 기간 무관. 이런 신호 보이면 위험. 재혼 전 유언장 쓰라고 강요. 자녀들이 극렬 반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회피. 혼인신고 미루기. 가족 소개 거부. 하나라도 해당되면 재혼 재고하세요. 백세행복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재혼 고민 중이신가요? 무료 상담 1234-5678. 재혼 전 법률 상담, 재산 계약서 작성 지원, 가족 갈등 중재, 유언장 작성 지원. 전국 어디서나 백세행복센터를 찾아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재혼 준비 중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구독 꼭 눌러주세요. 매주 화목 오후 2시 시니어 보호 이야기.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공유해주세요. 재혼 고민 중인 주변 분들께 알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예고. 시어머니 장례식 날 며느리가 공개한 통장. 하객 300명 경합. 30년간 시어머니를 모신 며느리. 장례식 날 통장을 공개했습니다. 시어머니가 30년간 제 월급을 가로챘습니다. 총 금액 5억 원. 충격적인 며느리 vs 시어머니 이야기. 12월 26일 목요일 오후 2시 공개. 구독하시면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당부. 재혼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는 재혼은 위험합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법률적 보호도 중요합니다. 행복한 재혼을 위해 반드시 준비하세요. 100세까지 행복하게 사시길 기원합니다. 끝.
제작 백세행복센터, 협조 대한법률구조공단, 가족법률상담소.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공유 감사합니다.